C++에 새로 있었던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for int I 콜론 array 이렇게 쓰면 array 안에 있는 모든 값 I 각각에 대해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int라고 쓰는 건데 근데 int라고 쓰지 않고 오토라고 쓸 수도 있다. 오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오토 자동이니까 이거 내가 뭐 저게 int라고 쓰지 않아도 저건 뻔히 int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토라고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범위 기반 for 문장 시험 문제 하나 정도가 오겠죠. 범위 기반 for 문장 C++에서 새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함수의 포인터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함수의 포인터. 자, 함수 우리가 이제 변수를 정의했어. 변수가 내가 int I 이렇게 쓰면 이게 메모리 안에 어딘가에 i가 저장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할당이 될 거 아니에요. i가 저장되는 장소가 할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변수는 다 이렇게 메모리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만약에 이제 void를 출력하는 함수 f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는 어디에 저장이 돼 있겠어요? 얘도 어딘가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겠죠. 함수도 이만큼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 f라는 함수가. 함수도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함수도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포인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함수 포인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bool 포인터 fp하고 괄호가 있잖아요. 여기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가 있으니까 이건 함수인데 괄호가 있으면 함수인데 어떤 함수? 정수 매개 변수를 2개 갖는 함수인데 근데 그거에 이렇게 앞에 요 괄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 앞에 괄호가 있고 fp라고 하면 저건 fp라는 건 함수 포인터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생긴 게 벌써 어렵게 생겼잖아, 그렇지? 가로도 있고 별표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겨서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포인터 뒤에 포인터를 감싸고 있고 그 뒤에 가로가 있다. 얘는 함수 포인터구나라고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함수 포인터다.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는 뭐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 포인터가 fp라는 게 함수 포인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fp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 정수 2개를 매개 변수로 갖는 그리고 리턴 값이 부울인 그렇게 생긴 함수를 가르칠 수 있는 포인터야. 그런 함수가 여기 f도 있고 만약에 void 만약에 f2도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함수가 정수 매개 변수를 2개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거 부울이어야지. 부울이어야 하는데 아무튼 이런 똑같은 타입의 함수가 2개가 있다면 그게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f2라는 게 그러면 얘도 가르칠 수 있고 얘도 가르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걔를 사용하면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를 좀 보는 게 좋겠다. 예를 보면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다. 메인 함수에서 bool 함수 포인터 int라는 걸 이렇게 선언을 했어. 요거 지금 설명한 그런 함수 포인터예요. 매개 변수가 정수 2개인 그리고 리턴 값이 bool인 함수의 주소를 가질 수 있는 포인터야. 그게 이제 fp 포인터야. 그런데 얘는 주소니까 fp는 컴페어의 주소를 가졌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포인터니까 컴페어의 주소를 가졌다. 그랬을 때 컴페어는 뭐겠어?
매개 변수로 정수 두 개를 갖고 리턴 값이 불인 함수일 것이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이렇게 생긴 컴페어라는 함수가 있다. 그랬을 때 FP가 컴페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불의 리절트 1은 별표 FP에 가로 1,3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FP에 1,3 이렇게 쓰면 컴페어 이 FP 대신에 컴페어라고 쓴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컴페어라고 쓴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포인터로 함수를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함수 포인터.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좀 이해하는 사람은 함수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구나라고 프로그램을 꼭 연습을 해보세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 그렇지 않고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함수 포인터라는 게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함수도 포인터가 있구나. 알겠지? 얘는 그럼 도대체 어떨 때 쓸 수 있어요? 이 함수 포인터를 어떨 때 쓸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럴 때 쓸 수 있겠네. 그렇지? int square 이건 제곱하는 함수고 int myfunc 그러면 얘는 또 다른 어떤 식을 계산하는 함수죠. n을 가지고 정수 n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인데 스퀘어는 제곱을 해서 리턴하고 myfunc는 뭐 어떤 식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라고 치자. 그런데 int main 안에서 array를 하나 지정을 하고 array 여기에 함수 이름을 array function min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array function min은 이렇게 생겼어. 배열에 저장된 값에다가 어떤 함수를 적용시켜서 나오는 값 중에 최소값을 출력해라. 뭐 이런 함수예요. 그러면은 얘를 호출할 때 어레이에 7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7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스퀘어 함수로 계산해서 최소값을 리턴 받을 거야. 얘는 똑같이 어레이 7개짜리 저장되어 있는 어레이에 myfunction을 적용했을 때 최소값을 찾아내는 그런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함수 안에 스퀘어라는 이름에 함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얘는 myfunction이라는 함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럼 얘는 뭐야? 함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함수가 호출하는 매개 변수에 함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 걔는 뭐예요? 함수의 포인터다. 그래서 요 array function minimum 요 함수에는 요게 함수 포인터가 되는 거야. 여기에 값을 보내줄 때 array와 그 배열의 개수를 보내주면서 어떤 함수를 쓸 것인지를 함수 이름을 보내주니까 걔가 펑션 함수의 포인터로 받을 수 있겠죠. 함수 이름을 보내주고 함수의 펑션 함수 포인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f는 스퀘어일 수도 있고 myfunction일 수도 있는 거지. 포인터로 받았으니까 스퀘어를 보내주면 스퀘어, myfunction을 보내주면 myfuncti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를 받은 다음에 f를 여기서 사용하는 거죠. array 제로를 f 함수로 array 배열의 맨 앞에 있는 값을 함수로 처리해서 여기서 보내준 함수 이게 되든 그 함수로 처리해서 얘를 미니멈으로 놓고 그 다음에 배열 맨 뒤까지 가면서 요 함수로 처리한 배열의 값이 미니멈보다 더 작으면 걔가 새로운 미니멈이 된다. 그래서 리턴 미니멈 한다.
이런 거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요게 함수 포인터다. 함수도 내가 그 함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던져줄 수 있다. 매개 변수로 보내줄 수 있다. 그럼 걔는 받는데 함수의 이름을 받았으니까 함수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배열하고 똑같이 함수도 함수의 이름은 함수가 저장된 첫 번째 주소가 되는 거야. 그 주소에 있는 함수 이렇게 된다. 이건 사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고급 프로그램 중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함수를 포인터로 처리할 수 있다. 자, 요거 한번 프로그램 해볼게요. 함수 솔루션 추가 세 프로젝트 W14 156번째 프로젝트 펑션 포인터 함수의 포인터 예제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좋은 예제니까 한번 써봅시다.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하고요. 함수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int를 리턴하는데 square라는 함수야. 얘는 n을 입력 매개 변수로 받아. 그래서 얘는 return n 곱하기 n을 하는 거야. 이런 함수가 하나 있고 int 그다음에 myfunc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얘는 내가 지정한 어떤 함수인데 얘도 정수 n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return n 곱하기 n 마이너스 15 나누기 2라는 일을 해. 이게 어떤 값인지는 뭐 필요에 따라서 만든 함수야. 하나는 n 제곱을 계산하고 하나는 이러한 식을 계산하는 두 개의 있는데 두 개가 타입이 똑같은 거죠. 형태가 리턴 값도 똑같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도 똑같아요. 하나만 있고 정수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두 개가 똑같은 형태의 함수인 거고 걔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겠지.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또 어딘가에는 myf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두 개가 생기기에 똑같이 생겼어. 이름만 다르고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얘를 함수로 똑같은 함수 포인터로 똑같이 생겼으니까 함수 포인터로 걔를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int array 7이라고 합시다. array 7에 어떤 숫자가 뭐 마음대로 있어. 3, 5,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4 둘, 셋, 넷, 8 이렇게 돼 있어. 이건 7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정수 배열이 있다. 정수 배열이 있는데 내가 이 정수 배열의 제일 작은 예를 들면 어레이에서 민 값을 찾는 함수를 만들어서 A7 이렇게 쓰면
얘는 A에서 최소 값을 찾는 함수라고 합시다. 어레이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민을 여기다 만들었어. 인트 리턴 값이 인트죠. 최소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인트 어레이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정수 배열 A가 있고 개수 N이 있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하나 있어.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인트 민은 A0 우리가 많이 했었던 그 알고리즘이죠. 첫 번째 요소를 미니멈에 놓고 인트 i는 1부터 i가 7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if ai가 민보다 더 작으면 이게 새로운 민이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루프가 다 끝나면 민 값이 찾아졌으니까 얘를 리턴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에서 최소 값을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죠? 그게 요 함수는 뭐냐? 요 함수는 뭘 하는 함수냐면 배열에서 최소 값을 찾아서 리턴하는 함수가 되는 거지. 그렇죠? 얘는 그냥 배열 그 자체에서 저장된 값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예제는 뭐냐면 이 예제는 그 배열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어떤 함수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 중에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함수를 비슷하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 어레이 민 해가지고 어레이 민 하면 얘를 호출을 할 텐데 어레이 민 해서 민 값을 찾았고 얘를 받아야 되겠네, 그렇죠? 인트 여기다 하나 씁시다. 인트 민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민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출력하면 되죠. cout 민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일 작은 값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요게 이제 최소값 배열에서 최소값 찾는 문제인데 배열에서 최소값 찾는 문제 실행을 해보면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9잖아요. 배열에서 제일 작은 건데 여기 마이너스 9야. 마이너스 9를 찾았어요.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데 내가 이제 만든 배열에서 최소값을 찾는 함수가 이제 어레이 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교과서에 있는 이 문제는 뭐냐면 배열에서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라 배열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어떤 함수를 적용을 했을 때 그 결과값 중에 최소값 그걸 찾자 이거죠. 그러려면 어떤 함수를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제곱이 요 제곱한 것이 최소인 어레이 민을 찾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은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요거를 제곱시키고, 그 다음에 요 ai의 제곱이 민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함수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레이 스퀘어
민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 배열해서 각 원소의 값을 제곱한 것이 최소인 것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민 값이 a0의 제곱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교할 때 ai의 제곱이 민 값보다 더 작으면 민은 ai의 제곱이고, 그래서 찾아낸 민을 리턴해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이 함수는 배열에 있는 각 요소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찾은 거고, 요 함수는 배열에 있는 각 요소를 제곱해서 제곱했죠. 또 여기도 다 제곱했죠. 제곱했을 때 제일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두 개가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쓰고, 두 번째는 array 스퀘어 민 이렇게 써보면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는 -9고 하나는 4예요. 그러니까 -9는 요 -9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여기 -9고, 요게 4가 나온 거는 3의 제곱은 9, 5의 제곱은 25, 7의 제곱은 49, -2의 제곱은 4. 그래서 요거의 제곱한 게 최소값 4가 되는 거죠. 그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들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면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면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시간은 없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해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처럼 여기서 만든 이 array 스퀘어 민처럼 요 함수처럼 배열 요소에 어떤 함수를 적용해서, 얘는 제곱을 적용한 거예요. 적용했을 때 원소의 그 결과값이, 그 함수 적용 결과값이 최소인 거를 찾아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그 적용하는 함수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함수를 여기는 제곱을 하고 뭐 이쪽에서는 뭐 스퀘어 루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 함수를 다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면 만능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int array 펑션 mi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자,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함수예요. 교과서에 있는 함수. 그래서 int min은, 근데 여기에 이제 펑션 포인터를 하나 사용을 해서, 펑션 포인터는 정수를 리턴하는 펑션 포인터인데 얘는 펑션 포인터인데 정수 하나를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int 이렇게 얘는 배열의 이름과 배열의 개수와 그 다음에 그 요소에 적용되는 함수의 포인터, 이렇게 세 개를 매개 변수로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내주는 함수를 f라는 이름의 함수 포인터로 받아서 min은 f하고 a0를 처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for int i는 1서부터 i는 n까지 증가시키면서 if min보다 더 작은 f ai가 나오면
FAI가 나오면 그러면 B는 FAI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끝나면 return mean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얘가 매개 변수로 함수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의 이름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함수의 이름을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는 스퀘어고 하나는 myfunc니까 두 개를 매개 변수를 해서 보내보자. 그래서 얘를 똑같이 mean array function mean에 a, 7, 여기에 함수 이름을 주는데 첫 번째 함수 이름은 스퀘어다. 그럼 이 스퀘어는 뭐야? 맨 위에 정의한 요 스퀘어다. 요 함수 이름이다. 그래서 그 함수 이름으로 호출하고 두 번째는 똑같이 찾는데 두 번째 사용할 함수는 myfunction이다. myfunction으로 계산한 최소값 이렇게 찾아보자는 거죠.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실행하면 아까 제곱한 건 해봤잖아요. 4라는 게 나오는 거 요게 4가 나왔고 myfunction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8이라는 값이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펑션 포인트, 함수 포인트. 요거는 아주 좋은 예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동영상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지금 코드 양이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 잘 못 쫓아왔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내 설명하고 같이 들으면서 좀 해봐야지 될 것 같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게 지금 해야 될 게 얼만큼 나왔나?